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원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뒷배경 보면 이정재 씨 있죠? 네. 이게 관상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수양대원입니다. 네. 내가 왕이 될 상이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묻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관상을 갖다가 우선 살펴보기 전에 최근의 뉴스에 따르면 시사 프로그램이죠. 성형외과 수술실 충격적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네. 그 SBS에서 네. 방영한 그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네네. 뭐 성형외과의 수술실 네. 그 실태에 대해서는 네. 뭐 거기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네, 뭐 이렇게 보도도 되고 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 너무 충격적이다. 그렇죠. 반응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아까 자료 보내주셔서 봤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냥 뭐 청소부 아줌마가 수술실에 가서 떡 서 있고 의사는 보이지도 않고 또 그 소송을 통해서 네. 한 외과로부터 네. 그 CCTV를 네. 수술실 CCTV를 받은 네. 그 장면을 방영하는 데는 네. 간호사가 네. 양치질을 하고 수술실을 들렀고 네. 또 그 보도는 아닙니다만은 네. 한 군데에서는 한 그 환자죠. 네, 뭐 네. 수술하러 갔으니까 네. 여자의 속옷을 벗겨갖고 네. 그 성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 농담을 주고받고 네, 네. 차마 여기서 옮기기 어려운 농담을 네. 그 보도에서 보고 했습니다. 그래. 실상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면은 오늘 저 관상과 이제 성형을 얘기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성형 천국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의하면 네.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네. 성형 수술 예. 그게 7조랍니다. 이야. 그 중에 뭐 외모에 문제가 있어서 네. 그 수술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그 기형이 있어서 치료를 받거나 네. 이런 것보다는 네. 그 예뻐지겠다. 관상, 그러니까 관상이 좋아지는 예, 인상이 좋아지는 뭐 이런 예뻐지는. 관상이요. 예. 그 홍보물에도 네. 성형외과의 수술 권유의 홍보물에도 네. 관상이 그 수술을 하면 관상이 좋아진다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예. 요새 뭐 연예인들이 자기가 수술했다 하는 것을 뭐 예. 숨기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공공연히 이제 떠들고 하는데 네. 그 황광희라는 친구가 네. 얼마 전에 군대에도 다녀온 친구인데 네. 자기는 귀조차도 제게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는 성형을 하고 났더니 관상이 달라졌다. 관상이 달라져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 함소원 유명하죠. 같은 분은 예. 그 미스 코리아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미인입니다. 네. 근데 이 친구도 성형 수술을 했대요. 휜 코를 폈더니 인생이 펴졌다. 라는 얘기를 자기가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해요. 그런데 정작 그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선 7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간.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이번에 보면 4차 추경이 7조 8천억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고, 둘째는 이 황광희 씨나 뭐 함소원 씨나 보면 뭐 관상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인상이 달라진 거죠. 네. 그리고 꼭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무슨 얘기가 네, 그렇죠. 신의 영역에 감히 인간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인간이 얼굴로 주물럭주물럭 성형외과 의사가 얼마나 조물주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물럭주물럭해서 그야말로 관상이 바뀌고 사주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면은 그 사람이 조물주죠. 물론요. 그 이제 뭐 어떻든 수술을 하고 나면 예. 자기의 어떤 그 취약한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뭐 고쳐졌으니까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예뻐졌으니까 네. 뭐 예쁘다는 칭찬도 듣고 이러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네. 또 그래서 생활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겠죠. 있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황광이나 네. 함소원 이런 친구들은 네. 제가 보기에는 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은 거기
연예계라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그렇죠. 힘듭니까? 그렇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했을 거거든요. 네네. 그 노력은 이야기 안 하고 단지 얼굴 뜯어고치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지나치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신이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관상 사주 거기다 보면 뭐 관상 월구를 갖다 손을 좀 대었더니 뭐 인생이 바뀌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네. 심지어는 제가 아는 뭐 과거에 많은 뭐 정치인들 독실한 기독교 신자, 독실한 불교 신자 빼겠습니다. 독실한 그 유일신을 믿고 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조차도 보면은 사주 관상 믿고 네. 또 미신이잖아요. 미신이야. 민다고 왜 그래요? 근데 예. 사람이 뭐 나약하니까 그렇죠. 이 관상이라는 게 뭐 사주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불확실한 미래 네. 또 자기의 그 운명에 대한 어떤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뭐 될 텐데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네. 조금 달라진 양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양태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뭐 그 관상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할 때는 네. 아주 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네. 아니면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네. 이게 뭐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큰 일을 어떻게 잘 지나가냐 이런 형식으로 되었는데 네. 지금은 아예 관상이나 이런 사주가 인생 상담소가 됐어요. 뭐 그것도 좋은 측면이 있죠. 뭐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스스로 그것이 격려해서 예. 또 발전적으로 좋은 생각 가지면 좋은 거고 예. 나쁜 게 있으면 뭐 그거 미리 예방한다 하는 측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지만 아무튼 그것도 그렇게 옛날에는 뭐 그게 완전히 운명론적 어떤 사고를 수용해야 되고 네. 운명론적 사고에 기반했다면 네. 요새 조금 달라진 면이 있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닌가. 동서고금이 다 마찬가지 그건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관상을 언제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 이제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관상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공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네. 그 뭐죠? 그 누구더라? 예, 모르면 숙폭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데. 네. 근데 그분이 네. 이제 춘추 전국 시대 직전의 사람인데 네네. 그 제나라 뭐 이런 사람들 왕의 저 관상을 봐주다가 네. 그 춘추 전국 시대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어떤 관상학의 원조 태조로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 다음에 2대로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네. 고포자경이라는 사람인데 예, 예. 그 사람은 공자와 함께 한 시대를 사신 분입니다. 네네. 근데 공자를 보고 이건 대성인이 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고 또 그 공자의 이름이 공구 아닙니까? 공구 중리. 예. 근데 그 공자는 이제 그 구멍할 때 공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마 쪽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흉터처럼 한몰이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그래서 공자를 그 구멍할 때 하는 공자를 썼고 구는 머리 이렇게 넘어가는 게 꼭 언덕 산 뭐 이렇게 나중에 언덕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름을 져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뭐 그 달마 상법이니 뭐 마이 상법이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발전해 왔고 우리나라는 한 7세기 정 신라 시대 선도 여왕 때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보면 제일 황당무계한 게 뭐냐니까 이제 이 보면 정사인 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이제 공자는 세가에 나옵니다. 열전에 네. 안 나오고. 네. 그러죠. 공자 세가에 보면은 공자 뭐 숙량을의 아들이다 쭉 나면서 뭐 여기 이거 움푹 파져서 뭐 공부라 일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공자의 모습을 보고 요임금보다는 옛날 요순의 요임금보다는 뭐가 한치 짧고 그런데 웃기는 얘기. 그럼 요임금 본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전설인데 예. 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관상학자들 관상 보는 사람들 이야기가 뭐 보면 눈은 뭐 봉황의 눈이요, 네. 뭐 코는 뭐 용의 코이며 뭐 자태가 어쩌. 용하고 봉황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게 삼뻥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게 한참 관상 얘기하다가 이 얘기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최고 관상은 누구예요?
그 저기 백운산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백운산은 하도 많잖아요. 예. 다 백운산이야. 근데 그 이제 원조 백운산이 얘기가 원조 백운산. 박유봉이라는 예, 예. 분인데 네네. 이분은 이제 조선 말기 때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한양에 올라와 가지고 네. 운영궁 앞을 지나게 됐어요. 네네. 근데 그때 그 이항 대원군이 된 네. 이항은 뭐 그때 가난하게 짝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앞마당에 이제 놀고 있는 둘째 아들 네. 명복. 예, 그를 보고 네. 관상을 보고 넙죽 엎드려서 상감마마 문안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해들은 대원군 이항이 그 들어오라 해서 자초지정의 얘기를 듣고 그럼 복채를 줘야 할 텐데 이러니까 얼마를 주겠냐 3만 양을 약속했답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이구만. 실제 뭐 왕이 되면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고종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양에 그 뭐죠 이게 수결한 네네. 영수증 수결한 그 영수증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예. 그걸 이제 들고 갔더니 네. 45칸의 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이 달린 집을 줬고 또 그 신복이 되어서 네. 같이 뭐 정책 참모가 됐다. 그 19세기만 그런 얘기 있는 게 아니에요. 20세기도 있습니다. 네. 이제 1980년에 전두환 장군이 전두환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당시 황강에서 북악까지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천금성신가 그냥 뭐 해양 소설. 거기 보면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황강에서 북악까지는 보안사에서 사실 주도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대목이 나와요. 전두환 대통령 회고로도 그 대목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전 대통령이 항상 보면 이 시계를 오른쪽에 찾습니다. 그 이유 아세요? 그건 처음 들어요. 전 대통령이 여기에 전두환 대통령이 여기 큰 점이 있다. 근데 어렸을 때 그 나와요. 책에도 나오고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이 있는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보면 어느 스님이 보더니 그 어머니를 보더니 전두환 대통령 이제 어머니를 보더니 이 아가 아주 크게 달아있는데 이 점을 절대 다른 사람들에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가리십시오. 가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앞으로 크게 될 아이인데 어머니가 그 뻐드렁니라 그 어머니의 뻐드렁니 때문에 애 앞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어머니가 생리빨 2개를 뽑았다 하는 게 실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또 뭐 관상 그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중국에 이제 관상학을 할 때 그 나무의 비유를 했습니다. 예. 눈은 씨앗, 코는 저 열매, 귀가 열매, 쥐어 열매. 그리고 치아가 잎, 그리고 코가 이제 씨가 펴서 이게 뭐죠? 꽃. 그렇게 이제 비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 이제 우리나라에 그 박유봉, 백운산이 있었던 일본에는 일본에는 미즈노 남보쿠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 사람은 한국에도 잘 알려진 사람인데 이제 뭐 옛날에 점수가들이라는 게 다 정책적 참여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메이지 시대 때 사람인데. 아니 옛날에는 뭐 하다 못해 무슨 출정을 하려고 그래도 장군도 출정하려고 그래도 점술가를 불러서 기륭을 갖다가 점쳐보고 반드시 날짜를 태기를 했거든요. 대일본인이라는 호칭을 줬습니다. 얼마나 점술이 뛰어난지. 근데 이 사람은 그 점술을 할 때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두상을 관상을 보는데 두상을 보기 위해서 그 이발소에서 3년 동안 수련을 하고 또 목욕탕에서 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건 체형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4년 동안 그 화장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탄, 뼈, 골상을 보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정작 그게 인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찾아가서 뭐 농담삼아 이렇게 물어보기에 당신의 관상을 스스로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봤다. 나는 천하의 졸상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극복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허약한데 이 허약함을 양생으로 관상상 허약한데 양생으로 해서 극복을 했고 나는
예, 관상상 가난하고 궁핍한데 그것을 검약으로 극복했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뭐 말씀드렸지만 중국 속담을 해서 풍수 말씀드릴 때 네. 첫째 명, 둘째 운, 셋째가 이제 적선, 넷째가 풍수. 풍수 이거를 관상으로 대치해도 됩니다. 넷째가 독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관상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또 자기의 그 생각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상이 불여심상이라고 예. 만 가지 상이 좋아도 마음의 상이 좋은 것만 못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흔히 관상보다는 두상이 중요하대요. 두상보다는 골상이 중요하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 두상이나 마음. 심상이고. 근데 자,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예. 그 저기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조조 같은 경우도 뭐 그 눈이 뭐 용코고 눈썹이 호랑이 뭐 눈썹이어서 붉은 봉황의 상을 갖고 있다. 아까 용하고 봉하고 본 사람 있냐고. 그런데 예. 이거는 좋은 시대에 때를 잘 만나면 천하의 재상이 되지만 때를 잘못 만나면 간웅이 된다. 그게 이제 간웅이 되잖아요. 때를 잘못 만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허교라는 이제 스님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의 그 속에서도 허교가 본 게 관상을 본 게 아니라 조조의 심상을 봤다 하는 게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정서 요점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 연의를 보면서 예. 많이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삼국지 정사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매년 그 뭐 보름이면 갖다 이제 인물 평을 하는데 그 당시 조조가 그래도 굉장히 뛰어났던 예.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선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과거 제도가 없을 때니까 네. 그 사람들이 품평으로서 벼슬자리가 정해지는 그럴 시대입니다. 예. 그때 차오차오 조조에 대해서 물으니까 조조를 다 보더니 조조가 치세의 능신이요. 삼국지 연의에는 치세의 능신이요 난세의 간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나관중이 뻥친 겁니다. 정세는 소설적 픽션이고 치세의 능신 즉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유능한 관리이고 난세 어려운 시절을 만들면 영웅의 기질을 발휘할 것이다. 근데 그 영웅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나관중은 간웅이라고 썼던 것 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관상은 어때요? 근데 이제 관상을 보면 크게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심적인 거는 두 가지를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하나는 이목구비, 이마. 이거는 얼굴 상을 보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얼굴을 세 조각으로 내서 그거를 정이라고 하는데 네. 상정, 중정, 하정 이거는 저 어렸을 때 또 어른이 된 후 그 밑에는 이제 말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도 뭐 가장 재밌는 거는 이제 어떻든 눈썹은 이렇게 활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 황 대표처럼 그 눈썹이 진하고 이런 경우가 좋고 그거는 결단력이 있고 생활력이 강해서 관상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끝에 나왔는데 생활력이 없어서 마누라 덕에 삽니다. 그리고 이제 코는 재운을 얘기하는데 네. 아까 뭐 함소원 씨 얘기도 했죠. 들창코거나 이게 휘어 있는 코는 제복이 없고 이게 그 코 볼이 조금 도톰하면 네. 재운이 있다 그럽니다. 또 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귓불이 좀 부처님처럼 도톰하고 예. 또 입술도 마찬가지로 도톰한 이런 형이 그 성공한 사람들의 관상의 공통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참고로 우리 애청자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쭉 저 인터넷 뒤지면서 한번 우리나라 뭐 구자경 씨가 됐던 뭐 이건희 씨가 됐던 우리 재벌가 재벌들 보면 귀가 두툼하고 큽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을 보세요. 귀 잘생긴 정치인 하나도 없습니다. 그 귀가 돈하고는 상관없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하고 돈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귀가 흔히 칼귀라고 그러죠. 칼귀인 사람들이 많고 귀가 작은 쥐긴 사람들이 많고 결국 보면 어쨌든 재벌 대기업의 오너들을 보면 귀가 크고 귓볼이 두툼하죠. 아무튼 이목구비가 네. 좀 분명하고 좀 큼직큼직한 게 그 얼굴 보기에 아까 제 얘기하셨던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관상에 거의
환장하죠. 예. 근데 뭐 우리나 마찬가지고 네. 더군다나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종교가 네. 뭐 꽤 오랫동안 없었고 지금도 뭐 그러니까 네. 현세적일 수준이 없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뭐 이런 사주라든지 네. 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본 책인데 아주 재밌는 책을 봤어요. 네. 다시는 중국인으로 태어나지 않겠다. 왜요?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네네. 이게 조죽항이라는 반체제 인사인데 지금은 미국에 이제 거주를 합니다. 쫓겨나서 이런 책을 썼는데 네. 이제 중국 사람들이 고쳐야 될 10가지의 아이템을 그걸 역설적으로 이제 비판한 거를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뭐 이런 뭐 그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이 점 보고 관상 보고 이런 것도 중국 사람들이 고쳐야 할 일이다. 이런 그 대목으로 이것까지 썼으니까 네.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보면 저 갑골 문자 얘기하지 그것도 않습니까? 뭐 점이죠. 사실 보면 갑골 문자라는 게 뭐 한 3,000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당시 은나라죠. 은허에서 나중에 발견했잖아요. 그 거북이 등에다가 네. 보면 이렇게 글자 써놓고 그다음에 그걸 태웁니다. 태우면서 어떻게 쪼개지느냐의 모습을 보면서 점을 치는 거니까 3,000년 정도 점쳐보다 보면은 그거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한중일 세 나라의 평균적 관상 어떻습니까? 예, 그거를 일본 학자가 네네. 그 연구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분이 20년 동안 했는데요. 나이보 일본 오사카대 교수네요. 예, 오사카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했는데 네. 이제 그 관상을 이제 컴퓨터로 해서 이제 그려서 네. 그것을 일본, 중국, 한국 이제 관상의 전문가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일본의 이야기만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일본 관상자가 볼 때 네. 일본의 표준 그 얼굴형을 본 관상은 이중적이다. 맞네. 예. 믿음이 간사스럽다. 잘 안 간다. 하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이.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신의가 두텁다. 안 믿어져요?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밝지가 않다. 어둡다. 얼굴 상이. 뭐 이런 요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그 우리나라의 네. MBC 다큐멘터리에 네. 그 꼴, 네. 그러니까 꼴이라는 게 얼굴을 꼴. 꼴, 몸체나 얼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꼴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갑자기 꼴 얘기하시니까 지금 아직 영어의 몸으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7개 쌍기역이 있어야 된다. 예. 기억나시죠? 예, 예. 꼴, 끼, 끈, 예. 뭐 꿈, 성공하는 7가지 일곱 가지 쌍기역. 쌍기역.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제 꼴 얘기 나오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끈이라고 나옵니다. 예. 백이죠. 예. 요즘 가장 우리 사회를 갖다가 후려치고 있는 추미애 아들, 엄마, 아빠, 찬스. 그게 바로 끈이었던 겁니다. 추미애 장관 관상 한번 제대로 보실 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 김경은 위원과 함께 꼴 관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